자, 2번입니다. 이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일 때 저거를 구하라는 얘기죠.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이 이차 함수가. 그럼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이 되고 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다면 x축의 수학적 뜻은, 수학적 방정식은 y는 0이죠. 그럼 여기 있는 점의 y좌표는 둘 다 어쨌든 0일 거란 얘기예요. 얘도 0, 얘도 0, y좌표가. 그럼 y가 0일 때 x좌표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함수식에 y 대신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럼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쓰게 되면 저 2차 함수가 y가 0일 때 x값을 구할 수 있겠죠? 2차 방정식이네요. 인수분해 합시다. 3x 여기 x 여기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렇죠? 아, 그래서 질문이구나. 인수분해 안 됩니다. 네, 생각보다 좋은 문제네요.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식을 다시 봐야 돼요. 저 식.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값을 구하는데 얘를 구하려면 알파 베타 값을 직접 구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세제곱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이게 인수분해 안 돼서 근을 구하게 되면 근의 공식에 대입해야 됩니다. 근데 근의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보나마나 복잡한 루트 형태가 나오겠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세제곱하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뭔가 있겠지? 뭐겠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곱셈공식 변형, 하나는 인수분해. 곱셈공식 변형 어떻게 써지죠? 얘는 어떻게 써지나요? 그 사이 또 싹 다 까먹으신 겁니까? 3차 떼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하면 뭐가 붙죠? 마이너스 3 내려오고 기억나는 데 불러봐. 앞뒤양 곱해주고 가로 복사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인수분해 3차 떼고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인수분해는 바로 이어서 곱해야 되니까 가로가 바로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거의 제곱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렇게.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위쪽 게 좋을까요? 아래쪽 게 좋을까요? 한다면 앞쪽에서 아직 분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보나마나 대부분 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 합곱에 관련된 거죠.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을 정리하는 거라면 우리가 알고 배웠던 근과 계수 관계가 있었죠. 두 근의 합 공식 뭔가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a, b, c는 2차 한계에서 1차 한계에서 상수항을 차례대로 쓴 거고 이제 숫자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6 얘는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합과 곱을 한다면 여기 있는 3차식의 값이 위에 있는 게 편한가요? 아래에 있는 게 편한가요? 둘 다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좀 더 편한 걸 찾는다면 위쪽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위쪽 거는 합하고 곱만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아래쪽 거는 합도 알아야 되고 곱도 알아야 되고 제곱의 합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밑에 건 조금 더 불편하죠. 우리는 위쪽 거를 이제 가져갑니다. 그럼 숫자를 대입합시다. 어쨌든 얘를 구하는 법.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하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음수 곱하면 음수가 되고 약분되고 4 마이너스 12 네. 이렇게 답이 처리되겠네요. 5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가 만나지 않도록 가장 작은 정수 k 값을 구하는데 주어진 2차 함수는 어디로 블록합니까? 이 2차 함수는 어디로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하겠죠?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입니다.
근데 이게 x축과의 관계를 묻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x축과 맺는 위치 관계를 본다면 이게 x축이라 칩시다. 아래로 블록하는데 이렇게 아래로 블록할 수도 있을 테고 이렇게 아래로 블록할 수도 있을 테고 이렇게 아래로 블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뭘 말하는 거죠? 얘는 만나지 않는 케이스죠.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 두 개의 교점을 갖죠?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만나지 않을 때는 여기 있는 2차식과 x축의 교점이 없다는 뜻은 x축은 y는 0을 말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k-2라는 이 식에 y자리 대신에 는 0을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x축은 y값이 0인 축이니까. 그럼 y가 0일 때 이때 만들어지는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면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면 여기다 쓸게요. 이 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면 얘가 되는 거고 판별식이 0과 같아지게 되면 얘가 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나고 교점이 한 개인 거니까. 근이 실근이 한 개라는 뜻이고 얘가 된다는 뜻은 판별식 0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헉은 결론은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만나는 교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판별식 쓰시면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그래서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지 정확히 이해되죠? a는 1, b는 5, c는 k-2. 그러니까 집어넣어요. b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당일 때는 가로를 쳐야 되겠네요. 이게 0보다 작다. 25 마이너스 4k 플러스 8 0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3 k 값은 4분의 33보다 크거나 크다. 네. 가장 작은 정수 찾죠? 4분의 33보다 큽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가 K의 범위예요. 근데 그 K 범위 중에 정수를 찾는데 이게 대충 얼마죠? 8점 얼마 되지 않나요? 그럼 가장 작은 정수는 누굽니까? 9가 되겠네요. K 값은 9가 정답이 된다. 이 문제는 별표 치세요. 어차피 선생님이 풀어드릴 문제였는데 뭐 내용이 많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사실. 다만 이제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을 것 같아서 그 전에 우리 수업할 때도 아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주어되는 이차 함수 그래프가 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이거 어디로 블록하냐면 얘는 위로 블록하죠. 근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럼 만나는 두 점을 여기를 a, 얘를 b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선분 a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x축과의 교점이니까 식 자체는 원래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함수 포물선과 x축 y는 0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을 하죠. 그래서 연립해서 만들어진 게 이 식이잖아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어차피 교점에서 y좌표 서로 같을 때니까 얘네들이 서로 같다고 보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축과의 교점이니까 y좌표가 0일 때 y가 0일 때 x값을 찾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고요. 그럼 넘깁니다. 일단 제곱합 빼기에서 음수인 거는 보기 안 좋은 거죠. 얘는 위로 블록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음수를 남겨줬지만 방정식일 때는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아, 얘도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꼭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까? 이건 인수분해 안 돼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냥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서요.2a, 지금 뭐 짝수가 아니니까 그냥 2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5의 제곱 25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4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25에서 8을 뺀 거니까
17이죠. 이렇게. 지금 x값이 두 개인 겁니다. 하나의 x값은 4분의 5 플러스 루트 17이고 나머지 x값 하나는 4분의 5 마이너스 루트 17이에요. 무슨 의미죠? 두 교점의 x좌표에 하나가 이거고 나머지 하나 이건데 위치상 얘가 크고 얘가 작으므로 여기는 점 B의 좌표가 4분의 5 플러스 루트 17,0 이란 뜻이고 여기는 A 좌표는 4분의 5 마이너스 루트 17,0 이란 뜻이에요.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니까 그냥 빼면 되잖아. 여기 있는 오른쪽 점에서 왼쪽에 있는 점의 좌표를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x좌표인 어차피 y좌표는 둘 다 0이니까 x좌표 차이를 둔다면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왼쪽에 있는 점을 이렇게 빼시면 되죠. 그럼 4로 통분된 상태에서 5가 없어집니다. 음수는 양수가 되므로 2루트 17 약분하면 2분의 루트 17 이게 선분 AB의 길이가 됩니다. 그렇죠? 왜 별표 칠하는지 봅시다.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문제는 교점을 찾는 문제고 안 되면 근해공식에 집어넣어서 저 정도는 충분히 그리고 근해공식에 집어넣으면 분명히 거의 숫자의 비율이 똑같은데 루트 앞에 있는 부분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틀리기 때문에 그 루트 값만 남을 경우가 그 루트 값만 남고 앞에 있는 정수는 지워지기 때문에 계산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를. 근데 다른 패턴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면 이제 내용은 이제 똑같겠죠? 위로 볼까 포물선, x가 만나는 교점. 여기 있는 점의 x좌표를 뭐 베타로 합시다. 여기 있는 점의 x좌표를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게 경우는 알파, 0과 베타, 0이라는 점을 이 포물선이 지나가는 뜻이니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뜻이죠. 이거 위치상 본다면 어디가 더 오른쪽이 어디가 더 왼쪽이 잘 구분이 안 될 때는 그냥 절대값 씌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x축상에 존재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되겠네요. 저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혹시 예전에 선생님이 이거 설명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뭐라고요? 공식이? 이 2차 반응식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이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예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됐나요? 근데 내가 혹시 이거를 설명한 적이 저기 있는지 묻는 겁니다. 두 근의 차. 이걸 설명한 적 있나요? 왠지 한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할 말이 없네. 이거는 대한민국 출판 교재에 전부 다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거의 없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배웠죠? (2차) 방정식의 근을 몰라도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 정도는 계수만 가지고도 쉽게 구해낼 수 있다. 이게 핵심이 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위에 있는 거는 뭐 굳이 쓰자면 두 근의 합입니다. 한글로 쓰자면 밑에 있는 거는 두 근의 곱이죠. 근데 가끔 문제가 두 근의 차를 물을 때가 있어요. 차. 일반적으로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건데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은지 알면 그냥 빼시면 되는데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은지 구분이 안 되면 이렇게 절대값 씌우시면 됩니다. 이거를 내가 설명한 적 있냐고 묻는 겁니다. 없다면 받아 적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책에 있는 공식 두 개를 외우지 마시고 이 세 개까지 해서 한꺼번에 이 세 개를 외우도록 하세요. 세 개를 외우세요. 이 공식은 얘네들보다는 좀 더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외워두면 도움이 되니까 지금보다 나중에 더 가면 가서 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외우세요. 외울 땐 저렇게 외워야 금방 빨리 외워져. 근데 실제로 연산할 때는 이거는 이제 외울 때 암기할 때 쓰는 방법이고
실제로 외울 때, 연산을 할 때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걸 내가 알았다면이죠. 얘를 알았다면 선생님 이건 두근의 차이를 묻는 문제네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네? 그럼 두근의 차이 구하는 공식은 저 알고 있어요. 절대값 a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루트 b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4ac 2분의 루트 17이네요. 지금처럼 답이 한 방에 구해집니다. 의미 때문에 별표를 실어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근거와 계수관계를 3개를 외운다 라고 생각하시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차까지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은 선생님 이 공식은 도대체 어떻게 출현한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런 거였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 인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두근의 차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합과 차를 동시에 이용하는 문제 공식은 이 공식이었었죠. 곱셈 공식 변형해 보면 뒤에 뭐 붙어야 되나? 빨리 대답해. 뭐 붙어야 돼, 뒤에? 플러스 하면은 마이너스 2, 4, 알파, 베타. 공부 다시 해라. 알겠니?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이렇게. 그걸 정리한 겁니다.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a분의 4c. 통분해야 되죠? 여기다 a를 곱해요. a제곱으로 통분하려고. 여기다 a를 곱합니다. 그러면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제곱한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값이 이거기 때문에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없어지게 되고 이제 절대값은 음의 값을 양으로 바꾸니까 루트 밑에 있는 a 제곱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썼던 이 공식이 여기 있네요. 저렇게 나온 겁니다. 공식의 출현 과정은 저렇습니다. 이게 유도 과정인데 혹시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공식을 암기하지 않았어요? 공식을 암기하지 공식을 암기를 못했다고 칩시다. 뭐 그럴 수 있잖아? 전날에 막 남자친구 헤어지자고 했어. 그지? 막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막. 왜 헤어지는지 모르겠어. 그만 죽을 것 같아, 지금 마음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공식 유도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뭐 유도가 안 되면 그 공식 기억이 안 나면 유도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유도를 하시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네. 유도하시면 됩니다. 미안해. 오늘 눈이 와서 내 기분이 좋은가 봐. 이해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글을 직접 구해서 빼도 되는데 이것도 괜찮아. 아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 어차피 공식은 저기서 나온 거니까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은 0.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 물론 이렇게 놔두고 근과 계산관계를 써도 답은 똑같은데 음수를 계속 끼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음수 없이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바꿔놓은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5 알파 베타 2분의 1.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알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두근의 차이다 보니까 이걸 어쨌든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곱셈공식 변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집어넣는 겁니다. 2분의 5의 제곱 바로 쓸게요. 4분의 25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 그럼 얘는 4분의 25 마이너스 2분의 4 곱하기 2 4분의 17. 제곱해서 4분의 17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7인데 두근의 차는 저기서 두 선분사의 길이는 양수값이니까 음수 버리고 양수를 취하면 답은 이렇게 되겠죠. 보통 일반적인 교재는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하라면 아마 이 교재도 그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선분의 AB의 길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근데 아까 처음에 풀어드렸던 그 방법이 제일 직관적이긴 합니다. 그냥 직접 구하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x 위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근구한 다음에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풀이는 보통 이거나 아니면 앞에 처음에 설명드린 그걸로 혹은 둘 다가 나올 수도 있죠. 뭐 이걸로 설명해놓고 다른 풀이 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구하는 풀이도 있을 거긴 할 텐데 아까 중간에 설명드렸던 두근의 차의 곱셈 공식 근거와 계수의 관계 공식을 기억해서 푸는 풀이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보신 바와 같이 두근의 차를 구하는 가장 직접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 내가 이걸 강조하냐면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사실 뭐 공식을 굳이 암기 안 한다 하더라도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고민하시고 조금만 연습하시면 뭐 이 정도는 할 만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학년이 높아져서 뭐 고2나 이제 고3이 돼서 지금 했던 근거와 계수 관계가 모든 문제에 모든 방정식 2차 방식 문제에 적용이 될 때 그때는 정말 여러분이 힘든 계수들을 많이 볼 겁니다. 지금은 기껏해야 계수가 숫자 정도로밖에 안 나오잖아. 기껏해야 막 K 이렇게 붙여 나오거나 그게 다인데 나중에는 그 계수에 뭐 5만 가지가 붙을 겁니다. 로그가 붙고 지수가 붙고 상하함수 붙고 별짓 다 할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복잡한 계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공식에 대입하거나 뭐 근을 구해서 풀다 보면 네, 머리가 막 가로 세로로 뭐 쪼개질 정도로 계산을 복잡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아까 말했던 저런 공식을 잘 기억해 두시면 풀이가 막 갑자기 확 줄어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답니다. A의 x좌표가 3일 때 점 B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아래를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그리고 기울기 A짜리 y좌표 마이너스 7인 직선이 지나갑니다. 대략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지나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냥 하나 그린 거예요. 이게 y는 ax-7이에요. 근데 두 개 만나는 교점이 있는데 교점이 있죠? 이렇게. 자, 근데 어디가 A고 어디가 B인지를 모르겠네요. 문제의 구조상 뭐 A의 x좌표보다 뭐 B의 x좌표가 더 큽니다. 그러면 위치가 이제 잡힐 텐데 지금은 그냥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그랬고 그 점 중에 하나의 x좌표가 3이라고 했지 B가 어딘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역시나 약간 막연하게 그냥 A, B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그럼 B가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아마 답을 구해보면 위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대략적으로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의 x좌표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었냐면 x좌표가 3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이라고 합시다. 위치 관계는 이게 포물선과 x축이 안 만난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상징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위한 편하게 그냥 그림을 대충 그려드린 겁니다. 이 x값 3에서 만나요, 지금. 그럼 여기에는 x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죠, 지금은? 이 x값이 얼마입니까? 이 x값을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x라고 둬도 되는데 x가 보이니 문제에 x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알파라고 썼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본다면 점 A와 점 B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이라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과 y는 ax 마이너스 7이라는 이 직선의 교점이죠. 그럼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그림을 그려서 교점을 찾는 게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연립을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 2차식과 여기는 이 1차식이 서로 같다고 두면 되겠네요.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이 ax 마이너스 7과 같고, 뭐 누가 봐도 이항을 해서 동량을 모아야 되겠죠? 이항을 합시다. 그럼 2x 제곱 넘어가면 얘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ax니까 마이너스를 빼내면 a 플러스 5x 넘어가면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 2차 이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했죠? 그럼 이 만들어진 연립 방정식에 두 개 근이 있을 겁니다. 2차 마테마티카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개 있잖아요. 그 두 개 근 중에 하나가 3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머지 하나가 알파라는 뜻입니다. 보나마나. 그럼 근을 알잖아. 뭘 주저해. 대입을 하는 거지. 근을 알면. 왜냐면 A값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대입을 하면 2, 9, 18 여기다 3 집어넣어서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3A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6은 0. 그럼 3A는 빼면 3, 9 이렇게 되겠네요. A값은 3입니다. 됐죠? 그럼 선생님 알파는요? 그러면 A값 3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2x 제곱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 0이 되고 2로 나누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 되죠. 이거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x값을 구해보니까 인수분해 해보면 이게 x-1과 x-3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따라서 x값은 1 또는 3이 나옵니다. 그 중에 3은 지금 저기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위치가 1이었다는 거죠. 아, 위치가 잘못 잡혔네요. 이렇게 풀고 나서 보니까 위치가 잘못 잡힌 거죠. 아, 여기가 x값 1이었고 x값 3이 여기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뒤늦게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됐습니까? 자, 되셨다면 아직 쓰고 있나요? 네, 쓰세요. 다른 방식으로 풉니다. 우리는 지식인이잖아요? 배운 사람들이잖아? 이 2차 함수 일반적인 내용을 좀 이제 배운 사람이고, 고등교과를 잠깐이지만 배웠던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은 이렇게 푸시는 거죠. 아까 풀이도 나쁜 풀이는 아닙니다. 그건 뭐, 지식인이 아닌 건 아니고, 근데 좀 더 다른 개념으로, 좀 그럴싸하게, 약간은 뭐,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좀 멋져 보이게, 뭔가 똑같은 풀이라도 앞쪽에 풀었던 친구보다 지금 풀이로 푸는 친구가 좀 개념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풀인 거죠. 뭐가 더 좋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었고요. 직선이 있었고요. 두 지점에 만나는 위치에 여기 x값에 3이 있었고 여기 x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 x값을 알파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아까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연립하는 것까지도 변함은 없습니다. 얘랑 y는 ax-7을 연립해요. 그럼 둘이 서로 같다라고 하고 넘기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 여기까지 똑같죠? 이 다음부터 이제 풀이가 달라지는데 아까 우리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 방정식의 두 개 근이 3과 나머지 하나가 알파인 상태였잖아요. 두 그래프의 교점 x좌표, 그게 연립방식 해가 되는 거니까. 그 이제 3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해서 나머지 위치를 찾아내는 이런 형태로 갔었다면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선생님, 저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는데 이게 두 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두 근의 합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여기는 음수는 떨어져 나가고 2분의 a 플러스 5. 두 근의 곱 3알파 a분의 c 3. 알파 값이 나왔네. 따라서 점 B의 위치는 1,0이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물론 만약에 점 B의 좌표도 찾고 A 값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알파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알파 여기다 집어넣죠. 그럼 4는 알파 1이니까요. 2분의 A 플러스 5.
양변에 2를 곱하면 8 넘어가면 A 값은 3. 네. 이 풀이가 아까보다 좀 더 그럴싸하죠. 그리고 풀이도 좀 더 단순하고 전비의 좌표를 구할 때도 아까 풀이를 막 집어넣고 다시 인수분해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근거와 계승 관계로 굉장히 간략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아래 블록한 포물선,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 직선. 길기는 모릅니다. 이게 A 값이 지금 양수인 상태에서 그려놨는데 A가 양수인지 A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그냥 상징적으로 그린 겁니다. 문제 설명을 하기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하나가 어디든 간에 이제 느낌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x좌표가 교점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2합니다. 그때 AB 값을 구하는 건데 어쨌든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거니까 계속 해왔던 거죠. 두 그래프씩을 연립하시는 거겠죠. 연립합시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과 ax 플러스 b가 서로 같아질 때 x값을 찾으면 이게 교점의 x좌표가 된다.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x로 묶이겠죠. 1차원 계수는. 다음 넘어가면 6, 이거 b입니다. 6 마이너스 b는 0. 이 돼요. 여기에 두 개의 교점이 있는데 그 두 교점 x좌표 중에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1하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나머지 하나는 제가 어떻게 하나요? 왜 모릅니까? 나머지 하나는 이거겠죠. 1 마이너스 루트 2. 얘기했잖아. 어차피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이건 교점이 있지. 교점의 x좌표를 찾으려면 인수분해나 근해공식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루트가 나왔기 때문에 근해공식에 집어넣었다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럼 한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판별식이면 나머지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일 거 아닙니까? 결론은 루트 앞에 있는 부가 서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차이점이라고. 플러스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겠죠. 이거를 바로 이제 캐치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설마 이제 이 짓을 하진 않겠죠? 근을 알고 있죠. x가 1, 예를 들어 x가 2가 근이야. 그러면 x-1, x-2로 인수분해 될 거고 이걸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0 이렇게 해서 2차식을 작성할 수 있지. 지금은 근을 통해서 2차식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느낌으로 얘를 인수분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x-근 이걸 분배를 해야 돼. 이거 언제 다 분배? 항이 3개짜리 2개를 곱하는 건데 더구나 루트도 있고 그렇죠? 이거 언제 다 분배합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중학교 때도 했었던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x가 근이 네모와 세모가 근이야. 그럼 인수분해는 당연히 x-네모, x-세모로 인수분해 되겠지만 이걸 분배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세모 x 플러스 네모 곱하기 세모꼴로 2차식이 작성되죠. 우리는 중간과정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두 근을 알면 x제곱 한 다음에 일단 마이너스 붙여주고 두 근의 합을 계산하는 거죠. 마이너스 붙여주고 두 근의 합. 두 근을 더하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 2x. 그럼 두 근의 곱. 이거는 뭐 합차잖아요. 앞에 거 제곱 1 마이너스 뒤 거 제곱 2 마이너스 1 됐네요. 위아래 비교하다 보니까 2-a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므로 a 값은 4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6-b 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므로 따라서 b 값은 7이 된다. 이렇게 a, b를 찾을 수 있겠네요. 이 문제도 다른 풀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로 설명드리겠냐면 이 개념이죠. 근을 아는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요령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2차식을 만들어서 위아래 비교하면서 문제를 푼 거고 조금 다른 풀이를 보여드리면 뭐 역시나 근거와 계수 관계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근거와 계수 관계에 관련된 거니까 x값이 1 플러스 루트 2 나머지 x값 알아는 거라면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건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혈례근이라고 그러죠. 얘네들의 관계가 혈례근입니다.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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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이너스 루트
켤레 복소수 기억나죠?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 표현은 이렇게 했었죠? A 플러스 BI 위에다 이제 짝대기 그어서 A 플러스 BI에 바를 붙인 겁니다. 그럼 얘는 허수의 보가 반대인 게 켤레 복소수. 그래서 얘네들을 켤레라는 개념을 썼었는데, 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건이 1 플러스 루트 2, 나머지 한 건이 부호 반대인 1 마이너스 루트 2. 루트의 부호가 반대인 게 켤레근이에요. 알겠죠? 이것도 켤레근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런 켤레근이 이제 존재하는 걸 알았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두 근의 합을 계산하는 거죠. 두 근의 합. 두 근 더하면 2. 근데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 정리해보니까 2는 마이너스 분비하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따라서 A 값은 4. 두 근의 곱. 곱하면 마이너스 1. A분의 B, A분의 C. 1분의 6 마이너스 B. 따라서 B 값은 7. 뭐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도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개념적으로는 이게 표기법이나 설명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2차 반응식 작성하는 요령이나 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비슷한 풀이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기에는 좀 달라 보이는 것 뿐이죠. 이렇게 두 가지 풀이로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겠고요. 위치관계. 아래로 올라간 포물선입니다. 뭔가 감이 안 잡히면 그림 그리세요. 그리고 기울기 2짜리 직선입니다. 기울기 1이면 이 정도죠. 45도. 그러니까 뭔가 X축과 이르는 각도가 45도. 이건 기울기 1일 때야. 그럼 기울기 2면 각도를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얘보다 좀 더 Y축에 가까워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3이 되면 좀 더. 2분의 1이 되면 좀 더 이렇게 들어눕는 거고.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기울기 1과 마이너스 1이 기준입니다. 1이면 오른쪽 위로 45도. 마이너스 1이면 오른쪽 아래로 45도. 이건 기본이에요. 그럼 기울기니까 약간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 직선보다 이 포물선이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항상 어떤 x가 주어져도 어떤 x가 여기 있는 x가 주어져요. 그럼 직선은 여기 있을 텐데 포물선 여기 있잖아. y값이. 여기 x가 주어져. 그럼 직선은 여기 있을 텐데 곡선 여기 있네요. 여기 x 이렇게. 항상 포물선이 직선 위쪽에 존재하려면 이렇게. 그럼 위쪽에만 존재해야 되니까 만나서도 안 됩니다. 만나면 그때는 위쪽이나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거지 위치상. 이거네 그러면 왜? 만나지 않잖아.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지 않으므로 둘을 연립했을 때 교점이 없게 되죠. 그럼 교점이 없다는 뜻은 둘이 연립한 지 실근도 없다는 뜻이니까 판별식보다 작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는 2x 플러스 1.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를 바깥으로 빼요. 그러면 k 플러스 1x가 남음을 대략 암산 가능하시죠? 넘어가면 플러스 k제곱 플러스 3은 0입니다. 판별식인데 짝수의 판별식은 표기법상 4분의 1을 쓰는 거죠. 판별식을 4로 나눈 값입니다. 짝수일 때, x 앞에 개수에 2가 붙었을 때, 2가 곱해져 있을 때. 그러면 b가 아니고, 원래는 b제곱이잖아. b가 아니고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고 그냥 ac. 이게 짝수의 판별식 때 쓰는 계산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반의 미가 없어지잖아. 제곱하면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지워지니까 앞에 있는 부호는 원래 제곱할 때는 앞에 있는 부호는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럼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1 생략 c 여기다 음수 붙이라는 얘기잖아. 네, 모두 다 음수 붙여야 되는 게 이렇게 되겠네요. 걔가 0보다 작다. 이거 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k제곱 지워지고 2k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러스 2. 따라서 k값은 1보다 작다.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럼 이게 정답이다. 네.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뜻이죠. 위로 볼록하네요. 포물선이. 기울기 2짜리 직선이죠.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렇게 만나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 얘는 직선이고 얘는 포물선이야.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쭉 이으면 이쪽 직선의 그 기울기가 이쪽 곡률보다 더 가파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있다가 보면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우잖아. 직선과 포물선의 위치 관계는 셋 중에 하나야.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접할 때야. 접할 때는 스치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스치고 지나는 점. 스접. 스치고 지나는 점.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눈으로 보기에는 네가 그림으로 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있다 보면 저 다른 쪽에 사는 분들에서 더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 관계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럼 교점은 한 개네? 교점이 한 개란 뜻은 저기는 두 식을 연립했을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랑 y는 2x 마이너스 k를 연립하게 되면 얘랑 갖다 두는 거죠? 네. 그때 이 연립 방정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는 2x 마이너스 k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한 개란 얘기예요. 근데 2차 방정식에서 근이 한 개란 뜻은 이건 중근을 말하는 거지. 그럼 넘깁시다. 그럼 x제곱 앞에 음수가 붙었으니까 넘어가면 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는 플러스 2x 마이너스 k 좌변이 우변을 이항한 겁니다. 동량 뭐죠?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kx 얘네들이 동량 처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k 이렇게 중근이네? 저기 완전 정식이라는 얘기잖아. 따라서 판별식이 0이 된다. 판별식 b제곱 2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 a1 생량 c 마이너스 2k 걔가 0이다. 분배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 곱하면 플러스 8k 0 그럼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는 0 이건 인수분해가 플러스 2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 되죠? 자립수 1로 갈게요. k 플러스 2의 제곱은 0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 됐나요? k 값이 마이너스 2라는데 우리는 접점 좌표를 구해야 되잖아요. 접점 좌표 k 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세요. 왜 그러냐면 접점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교점의 x 좌표와 y 좌표를 찾아라는 얘기니까 교점의 x 좌표를 찾으려면 지금 우리가 연립한 방정식의 x의 근을 구해야 되잖아. 근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럼 k값 마이너스가 k값이 답이 아니야.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k값을. 그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 되고 얘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 됨에 따라 x값이 마이너스 2 x값이 마이너스 2, 그때 y값을 찾는데 이 x값 마이너스 2는 포물선과 직선 위에 모두 있는 점이니까 아무데나 대입해도 y값이 구해집니다.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는데 굳이 복잡한 2차에다 x좌표를 대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y는 2x 플러스 2 k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요. 그래서 저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저 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식이 두 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직선은 하나야. 근데 얘가
얘랑은 위치 관계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근데 이 직선이 얘랑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 위에 거랑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어쨌든 교점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무조건 연립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연립했을 때 이항은 하죠? 여기는 x 플러스 k를 이쪽으로 이항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3k 3x 플러스 k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k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k가 하나 없어져서 플러스 k 플러스 3은 0 이런 식이 나오겠죠? 첫 번째. 근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남으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되니까. 그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c 그게 0보다 크다. 9 마이너스 4를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 0보다 크다.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 양면 마이너스 4로 나누면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다. 이게 이제 이 구이에 있는 관계에서 얻어낸 거고, 두 번째, 이번에는 얘랑 연립하게 되면 만나지 않는다 라는 뜻은 판별식이 0보다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개념이죠. 그럼 넘어가서 정리하게 되면 x제곱, x를 좀 넘겨요. 그럼 플러스 2x, k가 넘어가죠? 그럼 마이너스 k가 되니까 플러스 2k 플러스 7는 0. 는 0까지 써야 됩니다. 판별식 씁시다. 근데 여기는 x 앞에 계좌가 짝수잖아? 그럼 굳이 뭐 판별식 다 쓸 필요 없이 4분의 1을 쓸게요. 반의, x 앞에 있는 계수 2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여기다 음수 붙이죠? 이렇게. 판별식 0보다 작다, 만나지 않으므로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 넘어가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6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k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결론은 k의 범위를 찾다 보니까 답이 두 개가 나왔죠. 하나는 k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아요.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마이너스 0. 얼마 정도 되는 숫자니까요.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4분의 3 보다 작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밑에 있는 거는 k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면 얘보다 더 왼쪽에 있겠죠. 마이너스 3보다 크답니다. 이렇게. 그럼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범위를 찾는 거 아닌가요? 문제를 잘 보시면 쟤랑은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얘랑은 만나지 않는다. 만나고 그리고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둘 다를 만족한다. 이 왼쪽 범위와 오른쪽 범위를 둘 다를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가 되더라. 여기가 둘 다를 만족하는 범위다. 저 범위를 답을 쓰니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x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작다. 이게 x의 범위가 된다. x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가요? 네. 이걸 만족하는 정수 k 값을 모두 구하시오. 뭐 있나요? 마이너스 2 있을 테고요. 이건 k의 범위입니다. x의 범위가 아니고요. 네. k 범위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네요. 네. 이게 k 값 모두 구한 정수 값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치 요소인데 그냥 간단히 합시다. 이건 아래로 블록하죠, 포물선? 얘는 위로 블록합니다. 포물선은 두지 안 합니다. 제곱 앞에 있는 계수 양수이면 아래로 블록, 음수이면 위로 블록하는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은 한번 생각해봐. 이게 그림을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린다. 이 점이 이제 포물선을 구성하는 점들이겠죠?
이 점들이 무한히 연속적으로 찍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선으로 이렇게 포물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포물선의 점들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점점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할 때는 점점 점이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어떤 점이 딱 멈춥니다.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이 점이 뭐죠? 이게 꼭점이죠. 그럼 달리 말하면 꼭지점에 y좌표가 이 주어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중에 가장 낮은 위치, 가장 작은 위치에 있다는 뜻이야. 꼭지점의 y좌표가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해야 되지 않나요? 함수값의 최소값 아닙니까? 맞아요. 함수값의 최소값입니다. 근데 왜 함수값을 왜 생략합니까? 그러면 관용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x값은 최대 최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포물선은 왼쪽으로 쭉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무한히 왼쪽으로 하고 무한히 오른쪽으로 하기 때문에 x값은 최대 최소가 존재하진 않아요. x값은 계속 커지고 계속 작아지잖아. x가 이리로 쭉 늘렸어. 근데 이 포물선을 그리다 보면 쫙 위로 올라가다 보면 여기 어딘가에 또 그래프가 그려져 있겠죠. 그러니까 x값은 제한이 없다는 뜻이야. 이런 느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 포물선 1,2를 꼭지점을 가르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지죠. 근데 여기 x값에 들어가지 못한 x값이 있나요? 양 들어갈 수 있잖아. 음도 들어갈 수 있고 0도 들어갈 수 있죠. 이 x는 모든 실수값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y는 안 그렇잖아. y는 모든 y값이 2보다는 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y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y값은 가장 낮은 위치가 존재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여기다 책에 써놓으세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함수값이니까 y값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x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건 y좌표의 최대값을 구하라니까. 이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위치에서 가장 위에 있는 y좌표가 뭔지를 묻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 아래로 볼록할 때는 최소값은 존재해. 근데 최대값은 없어. 왜 없냐면 계속 위로 뻗고 있거든. 선생님 계속 위로 뻗고 있으면 무한대. 나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는데 무한대. 무한대는 값이 아니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값은 아니야. 수학적으로 값은 찍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값은 그냥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구할 수 있고 최대값은 없다. 그 최소값 이 q는 꼭지점에 여기 써있죠? 중요한 겁니다. 꼭점의 y좌표를 말한다. 대신에 또 위로 볼록할 때는 점점 그래프의 y좌표가 위로 올라가다가 이 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가장 높은 함수값, 가장 높은 위치의 y값은 꼭지점의 y좌표. 또 써놔야 돼요. 꼭지점의 y좌표. 위로 볼록할 때는 최대값만 존재하고 반대로 최소값은 없다. 계속 밑으로 내려가니까요. 구할 수 없는 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할 때는 최소값만 존재, 위로 볼록할 때는 최대값만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네, 뭐 이거는 충분히 그렇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주어진 함수의 최대 최소를 조사하시오. 그러면 이거 어디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합니다. 위로 볼록하니까 뭐만 존재해, 뭐는 존재하지 않죠? 최소는 없고 최대값만 존재합니다.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근데 최대값은 꼭지점에 y좌표. 결론은 꼭지점좌표 구하라는 얘기죠.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제곱식 바꾸거나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완전제곱 바꾸려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1도 안 됩니다.
음수를 끄집어내서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끌고 들어가는데 플러스는 바깥으로 빼고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의 반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없던 일이 생겼으니까 가로 안에서 다시 1을 빼야 되죠. 그리고 음수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 제곱 x-1의 제곱이고 얘 필요 없어서 빠져나갈 때 음수 곱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럼 플러스 1이 돼서 플러스 6. 따라서 꼭점 좌표는 1,6이 되는데 꼭점 y좌표가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6. 이 점이 1,6이니까요. 이 꼭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된다. 자, 이래도 되고 웬만하면 공식을 암기하라고 했죠. 꼭점 좌표 구하는 공식이 뭐였나요? x 앞에는 외우라 했는데 근해 공식 앞대가리 외우면 된다고 그랬잖아. 근해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그 앞다리가만 외우면 돼. 그게 꼭점 x 앞표죠. 마이너스 2a분의 b 됐습니까? 그 뒤에 있는 y좌표는 외우지 마세요. 이거 구하는 데부터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꼭점 x좌표 마이너스 2a 2 곱하기 a 마이너스 1분의 b 2 약분은 얼마니 이게 그래서 1컴마가 나온 거예요. 그럼 x가 1값을 저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곱하기 1 플러스 5 여기에서 나온 게 6. 네. 외워라. 꼭점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 그리고 그때 y값 이걸로 꼭점 좌표를 구한다. 이렇게 된다. 외워라. 자꾸 외워라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꾸 외워라. 내가 외워라 자꾸 얘기하는 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그게 뭐 이게 흉내 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 너도 외워야 돼. 이 근해 공식 못 외우면 자꾸 근거할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잖아. 똑같아. 이거 2차 함수의 꼭점 좌표 구하는 건 툭하면 해야 되거든. 근데 안 해오면 맨날 이 짓을 해야 되잖아, 맨날. 이건 그냥 개수가 그나마 쉽기라도 하지. 개수가 복잡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외우도록 하세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 왼쪽보다 오른쪽이 비슷한데, 오른쪽 좀 더 어려우니까. 이렇습니다. 다음 2차 함수가 x값 1에서 최소값 2를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고? 왜? 아, 아래로 블록하는 거구나. 아래로 블록하네, 얘. 근데 x값 1에서 최소값 2를 갖는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세 글자. x값 1에서 최소값 2를 갖는다. 이걸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뭐니? 이게?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꼭지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 x값 1에서 y값 2라는 꼭점 y좌표를 갖는 거구나. 여기가 1,2구나. 그럼 다 끝났네.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당연히 2차 함수는 표준형을 만들어야 되죠. 표준형? 표준형 모양이 뭐였더라? y는 a 가로 x-p 꼭점 x좌표 제곱 플러스 꼭점 y좌표 q 이런 모양이죠. 그럼 이 모양에 맞춰보면 y는 a가 2차항 계수인데 1이니까 생략하고요. x 꼭점 x좌표 제곱 플러스 꼭점 y좌표. 근데 ab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전개가 필요하죠. 이제 일반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전개만 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저전개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나올 테고 여기 플러스 1에 플러스 1을 더하면 플러스 3.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3 이렇게 처리가 되죠.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제한된 범위는 뭐냐면 이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일로 갈게요. 내가 2차 함수를 그렸어. y는 x-1의 제곱 신고를 합니다. 그냥 x-1의 제곱 플러스 2 포물선을 그렸어. 아래로 블록하되 내 꼭점 좌표가 어디 있죠? 1,2에 있네요. 이런 포물선이야. 그럼 이 포물선의 최대값 구하시오. 없다. 최소값 구하시오. 2.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옆에 뭐가 써 있어. 보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범위 안에서 저 이참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림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지 않니? 그림을 다 그리지 말라는 얘기야. 어디서부터 그리죠? 0부터. 0이면 꼭점 x 앞에 1이니까 0이면 왼쪽 한 칸, 뭐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x는 0이에요. 그 다음 x는 3이면 꼭점에 앞에 1인데 3이면 두 칸 더 오른쪽 가니까 두 칸 더 오른쪽 간다고 쳐봐. 그럼 좀 더 이렇게 그래프 가파르게 위로 증가하고 있겠죠? 여기. 실제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에요. 나머지는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프상에 존재하지 않는 위치라는 뜻이죠. 그럼 실제로 이렇게만 그래프가 남아있다는 뜻이네요. 그럼 이 그래프 안에서 최대값 찾으시오 그러면 어디가 제일 높죠? 다시 말하자면 최대 최소는 y좌표를 말한다고 했죠. 주어져 있는 그래프 중에 가장 위에 있는 y좌표는 여기 있네요. 선생님 아래로 블록하는 최대값이 없지 않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범위가 없을 때. 일반적인 이차함수에서는 범위 없으니까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없는 건데 얘는 범위가 있잖아. 요 구간 안에서만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 찾다 보니까 있네 이번에는. 여기서 끊겨졌으니까. 그 다음 높은 y값.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이 이차함수는 구간 안에서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없던 최대값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대입하시면 돼요. y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3 대입해. 그럼 3 빼기 1, 2의 제곱. 4. 4 더하기 2, 6. 최소값은요? 이 그래프 중에 가장 밑에 있는 y값이라 이게 아니야. 얘보다 더 밑에 있는 y값이 있잖아. 여기네. 꼭점 좌표. 얘가 x가 1일 때 이 함수의 최소값 2가 된다. 최대 최소만 구하라면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최대 6, 최소 2. 이거는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 최대 최소만 구하라면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자꾸 써주는 이유가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답만 구하라면 동그라미 값만 쓰시면 되겠지만 그런 단서가 달리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그림이? 근데 아니 그렇지 않고 이럴 수도 있어요.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꼭점 좌표는 1,2. 근데 써있어. x값이 2 이상 4 이하. 그래프도 다 그리라는 게 아니죠? 2 이상에서 그려라. 2면 x가 1보다 오른쪽 있잖아요? 여기쯤에 있겠네요. x2. 그럼 x4. 얘보다 오른쪽 두 칸 더 갔을 테니까 뭐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이거 뭐 대략 잡는 거니까. x4. 그럼 내가 그려야 될 그래프는 여기 안에서만 나오네?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나오네요. 그럼 이쪽은 안 그려진다는 얘기지 뭐. 네, 안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실제로 내가 봐야 될 그래프는 여기만. 여기 안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겠죠. 최대. 최소. 그럼 최대값은 x가 4일 때 x4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3의 제곱 9 더하기 2, 11. 최소는 x가 2일 때 2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3. 최대값 11, 최소값 3을 갖는다.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 구간이 정해졌는데 어떤 특정 구간이 있어요. 근데 구간 안에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그 포물선에 꼭지점 위로 블록하든 아래로 블록하든 꼭지점의 좌표가 그 구간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은 꼭지점 좌표가 포함이 돼 있어. 그러면 그 꼭지점 좌표가 아래로 블록하니까 무조건 볼 것도 없이 최소는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위로 블록하다면, 이렇게 위로 블록했다면 당연히 꼭지점 좌표가 최대값을 갖겠죠. 그럼 아까처럼 아래로 블록했다는 가정에 최소값이 얘야. 그럼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최대값이 나와요.
범위 양쪽 끝값 중에. 그리고 위치상 얘가 더 높으니까 얘가 이제 최대가 될 텐데 좀 더 면밀하게 따지는 방법은 축을 잘 봐야 됩니다. 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할 때는 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이 더 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축에서 멀어진 값이 최대값이고 얘도 그래요. 축이 여기 있어. 축보다 더 멀어진 위치에 있는 값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포함됐을 때는 아래로 볼록할 때는 최소값이 꼭점이고 위로 볼록할 때는 최대값이 꼭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나머지 최소값 빼고 최대값 구하라면 축에서 더 멀리 떨어진 쪽이 나머지 최대값. 축에서 멀리 떨어진 쪽이 나머지 최소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됐니? 화살 이해됐니? 화살아 집중하고 있냐? 죽을래? 똑바로 안 봐, 이 새끼야? 자, 포물선을 그리는데 아까처럼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꼭점이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꼭점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그리는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려진다는 얘기죠. 꼭지점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 예를 든다면. 그러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범위 양쪽 끝값을 집어넣고 꼭지점의 좌표가 구간 안에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고민하지 마. 그냥 둘 중에 하나를 하나 집어넣어. 값을 구해. 또 나머지 하나 집어넣어. 값을 구해.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입니다. 이건 고민할 게 없어요. 어차피 양쪽 끝값에서 답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잠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거는 축의 위치가 일단 다 끄집어내 그림이 좀 작을 것 같긴 한데 포물선을 쟤는 위로 블록하죠? 포물선 그려보면 위로 블록합니다. 축이 어디 있죠? 축구하는 공식 자꾸 외워라. 그래야 빨리빨리 구해져. 지금 언제 또 완전히 바꾸고 있을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 근해 공식 앞대가리.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분의 b. 마이너스 6. 약분하면 3. 마이너스 3. 축이 x값 마이너스 3에 있습니다. 그럼 1번.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냥 구간을 정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5면 어디 있어요? 축을 기준으로 왼쪽 2칸. 마이너스 1이면 오른쪽 2칸. 좌우 대칭이네. 대칭 이렇게 그려주면 돼. 여기 x값 마이너스 5. 대칭 관계를 한 이만큼 똑같이 여기다가 x값 마이너스 1.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이 위치와 이 위치는 대칭 관계가 서로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럼 보나마나 꼭점 좌표가 포함됐기 때문에 위로 블록하다면 최대값은 꼭점의 좌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돼.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때 y값 얼마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마이너스 5 4가 최대값. 최소값은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러면 뭐 위치상 보면 축을 기준으로 더 멀리 떨어진 게 나머지 값이야. 근데 둘 다 똑같이 떨어져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계산하기 편한 거 대입하면 돼, 이런 때는. 근데 마이너스 5를 대입하는 것보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게 계산이 편하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그때 y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5 0. 1번 문제는 최대값은 4, 최소값은 0이 정답이죠. 자, 두 번째 그림 그립니다. 위로 블록한 포물선을 그렸고요. 꼭점 위치가 마이너스 3이 있었고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3까지 그립니다. 마이너스 6이면 축보다 왼쪽 3칸 여기다 마이너스 6이라 칩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면 축 위치까지 그리라는 얘기네요. 여기까지.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만 그려지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최대값 여기 최소값. 그래서 최대값은 아까 위에서 했었으니까 최대값은 이 내용이죠. 이 내용 4. 최소값 x가 마이너스 6일 때 일단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36
마이너스 5. 최대값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최소값 마이너스 5. 1번과 2번의 공통점은 꼭지점의 좌표가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꼭지점 좌표를 뺄 수 없이 끼고 가야 된다는 뜻인데 이번에는 안 그렇겠죠. 축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x는 마이너스 3. 어디를 그리냐면 축의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면 축의 오른쪽을 그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2가 여기쯤 있겠죠. 오른쪽 한 칸 여기쯤에.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x는 1 여기쯤에.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럼 최대값은 안 그려지고 여기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범위 양쪽 끝값 딱 봐도 꼭지점 좌표가 없네 여기. 그럼 이런 그림도 사실 필요 없어. 뭐 하면 되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자.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자. 그래서 y값을 구해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4 플러스 12 마이너스 5 얼마니? 3. 1을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누가 더 커? 보나마나 얘가 더 크잖아. 이게 최대값이야. 얘가 제일 작죠? 두 개 중에 작죠? 얘가 최소값이에요. 보신 것처럼 얘가 최대, 얘가 위치가 3. 최소값, 얘 위치가 마이너스 12. 이렇다는 뜻입니다. 범위 안에 꼭점이 없으면 그냥 범위 양쪽 끝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 중에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가 된다라는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초속 20m로 똑바로 위로 던져서 올린 공이 t초의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다음처럼 정의할 때 이 공이 가장 높이 올라왔다면 지면에서부터 몇 미터 높이에 있습니까? 지구는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죠. 중력이 없다면 물체를 집어 던지면 이 물체는 지구 바깥으로 튀어나가겠죠. 그러니까 중력이 물체를 빨아들이는 힘이 처음에는 내 힘이 중력보다 세기 때문에 물체 위로 뜨는 거야. 그러다가 내 힘이라는 게 무한하지 않잖아. 그럼 내 힘이 가해지다 보면 이제 중력이 계속 그 물체를 빨아들이죠. 그러다 보면 나중엔 점점 속력이 줄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중력 가속도 마이너스 9.8m/s 알고 계시죠? 중력 가속도? 모르나요? 네, 나중에 가서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요즘은? 어쨌든 그 힘으로 빨아들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만들어낸 속력과 중력의 힘이 서로 똑같아지면 물체가 여기서 멈춰요. 그 다음부터는 내 힘보다 빨아들이는 그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밑으로 물체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 떨어지는 운동이 포물선 운동이잖아요. 물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포물선 형태를 띠죠. 지금 원하는 거는 가장 위에 있을 때를 찾아라라는 뜻이니 꼭지점의 y좌표를 찾아라라는 뜻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쏘아 올렸어요. 물체를 이렇게 쏘아 올렸어. 그때 물체의 높이,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하겠지만 물체가 쭉 올라가죠.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할 겁니다. 그때 물체가 만약 여기쯤에 있다고 가정하자. 이게 t초 후 물체의 높이. 근데 그 높이를 책에서는 y라고 해놨고 그 높이 y를 구하는 관계식이 시간에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5를 곱하고 시간에 20을 곱한 다음에 덧셈하면 그때 t초 후에 그 시간에 대한 높이 값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가로축이 x축이 아니고 가로축이 x축이 아니고 가로축이 t축인 겁니다. 그 세로축은 y축. 이런 좌표 평면에다가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가로축이 x축은 아니야.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제곱이라는 원점이 꼭지점이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은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인 이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그린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 a, b로 바꿔놨어요. b는 a제곱. 그럼 얘는 가로축이 a축, 세로축이 b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꼭점 좌표가 0,0인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배우는 동안은 더 이상 변수에 제약을 둬서는 안 됩니다. 항상 x, y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수가 바뀌어 나올 수도 있고 그 바뀐 변수에 따라서 좌표 평면에
가로축과 세로축의 이름이 좀 달라진 것 뿐이지 내용은 동일한 거. 얘랑은 동일한 내용이야. 어찌 되었든 지상에서부터, 그러니까 지상이에요. 지상에서부터 이 물체까지의 높이, 요 높이를 y라고 정했고 이 높이를 구하는 관계식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높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아, 이 참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뜻이구나. 그럼 당연히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꼭점의 y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꼭점 y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그때 y값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마이너스 5분의 b 20 그거 얼마예요? 2컴마로 가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40 20 따라서 2초 후 t가 이게 t값, 이게 높이. 그래서 t값 2초 후 최고 높이 20m에 도달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죠.